$350억 투자도 받으시고 한국 방탄커피의 창시자. 근데 요즘 사람들이 그런 거 많이 물어봐요. 성공하는 MZ들의 아침 루틴. 근데 옛날 우리 부모님 세대를 보면은 무조건 미라클 모닝 해라, 오전 5시에 일어나라, 이제 이런 게 있는데 지금은 그 공식이 완전히 깨졌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늘 5가지 정도 한 2030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어떤 아침 루틴을 하는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350억 투자받고 이제 유니콘 기업 만드셨는데. 유니콘은 아니고 아직 한참 남았죠. 이거 꼭 넣어주세요. 한참 남았는데 그냥 어쨌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요양 사업을 하고 있고요. 예전에는 방탄커피랑 커피 사업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매각하고 요양 사업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침 루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일단은 이런 천재 사업가분 말고 쩌리부터 한번 간단히, 저도 사업도 하고 있고 이렇게 나름대로 이제 책도 잘 되고 그랬으니까 조금의 이제 권위를 갖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뭐 아침에 암시를 한다, 뭐 명상을 한다, 미라클 모닝을 한다, 새벽 6시에 일어나야만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게 큰 틀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언제 일어나느냐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고, 물론 일어나면 좋은데 6시 일어나는 게 어렵잖아요. 저는 15년 넘게 오전 11시에서 12시 사이에 일어났어요. 중요한 거는 언제 일어나느냐가 아니라 일어나서 뭘 하느냐가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은 결국 100개의 좋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두뇌 상태가 돼요. 달리기를 막 뛴 사람은 체력이 방전돼 있을 거고, 달리기 안 뛴 사람은 체력이 풀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침에 일어나면은 이 머리가 풀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결국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핵심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의사결정할 수 있는 거 최대한 안 해요. 카톡이랑 유튜브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는 것도 의사결정을 쓰는 거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저는 그냥 방탄커피 하나 먹고, 만약에 배가 고플 것 같다 그러면 아몬드를 먹어요. 그러니까 하루견과. 그래서 방탄커피 먹고 하루견과 먹고, 그럼 아침에 의사결정할 게 확 줄어요.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제가 어쨌든 나이대에 비해 잘 됐기 때문에 이 사람은 뭔가 일을 많이 할 것 같다 하지만 저는 평균적으로 되게 일을 적게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침에 뭘 그렇게 아침 먹는 걸 신경 써요 라고 하지만, 그거를 아침에 최적화해서 4시간만 일하고 남들보다 10배를 벌래 vs 그냥 밥 먹을 거 먹고 카톡 할 거 하고 9시간 일하고 돈 10배 덜 받을래, 약간 이런 차이? 의사결정, 판단할 수 있는 거 최소화하는 게 진짜 핵심인 것 같아요. 부자 되는 법은 좀 심플한 것 같아. 하루에 사람들이 판단을 10개를 하잖아요. 그 중에서 7개를 맞는 사람이 있어. 근데 방금 제가 말한 대로 해서 뇌를 최적화하고 효율화를 하고 좋은 의사결정을 해서 하루에 8개를 반복적으로 맞춰요. 7개 맞추는 사람이 있고 하루에 8개의 의사결정을 맞추는 사람이 있어. 그게 하루면은 차이가 없지만 이게 10년으로 가면은 진짜 이 둘의 격차는 차원이 달라진다고 생각을 해요. 좀 더 추가적으로 요즘 하는 거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집중력이 떨어지거든요. 3분을 그냥 저는 뛰어요. 그러니까 길게 뛸 것도 없어. 3분 정도 뛰면은 몸에 신경계가 이제 깨어나면서 몸이 개운하고 뇌도 완전 최적화되는 상태. 최근에 전한길 쌤이 50억 정도 빚이 있을 때 어떻게 버텼나, 아침마다 펜이랑 노트 딱 가져가 30분을 목욕을 했대요. 무조건. 그러면 딱 생각 정리가 되잖아. 내가 정확히 지금 뭘 할지, 빚 50억 어쩌라고, 내가 지금부터 뭐 하면 그거 된다. 보통 어디서 스트레스를 받냐면은 생각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든 되겠지 하면서 하루를 보내면 계속 스트레스 속에서 살아가면서 편도체가 활성화되면서 스트레스가 과한 상태가 되는 건데, 그러다가 번아웃 오는 거거든요. 아침에 먹는 거를 완전 단순하기, 3분 뛰기, 그리고 목욕 정도? 이 정도입니다. 저는 쩔이니까 이번에 이제 이 유니콘 태성님의 루틴이 궁금합니다. 태성님이 진짜 특이한 게 6년 내내 똑같은 옷과 똑같은 신발만 입어요. 미친. 제정신은 아니야, 내가 봤을 때. 노인 요양 사업 스타트업을 하고 계신데, 그럼 아침에 일어나서 뭘 하시나요? 아침에 저도 똑같이 방탄커피 먹습니다. 방탄커피를 만드셨으니까. 제가 만든 건 아니고 방탄커피 레시피가 있었어요. 미국에서. 그거를 아침에 그래서 버터 자르고 오일 넣고 믹서기에 돌리고 커피 내리고 너무 불편한 거예요. 맞아. 저는 방탄커피를 먹는 게 중요한 거지 그 프로세스가 중요하진 않거든요. 이걸 없애는 게 더 중요한 거죠. 그쵸. 아침마다 이게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 이걸 없앨 수 없을까 고민하다가 그냥 제품을 만들면 어떨까, 이런 니즈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을 것이다 어느 정도 확인했어가지고 키토랩이라는 방탄커피 브랜드를 만들게 됐었습니다. 저도 방탄커피를 왜 먹었나 생각을 해보면은 최강의 식사를 옛날에 추천해줬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방탄커피를 만들기 전에. 맞아요. 저도 그거 보고서 방탄커피를 알게 됐고, 그래서 욕망의 북카페에서도 계속해서 방탄커피를 밀었던 거고. 또 뭐 드세요? 그릭 요거트가 괜찮은 것 같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요거트에서 유청을 좀 더 뺀 건데, 진짜 완전 레알 키토에서는 막 그렇게 엄청 추천하진 않거든요. 중요한 게 너무 한쪽에 이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자신의 가장 잘 맞는 걸 최적화시키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 이것저것 테스트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300억 투자 받고 하면서 그런 애들 다 사기꾼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결국 사업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긴 하겠지만 고객한테 진짜 제대로 된 가치를 주려고 최선을 다했으면은 저는 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가치만 키우려고 하는 거는 전 사기꾼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저랑 한 6년 정도 안 사이인데 사기꾼은 아닌 것 같긴 해요. 네. 아 그리고 특이한 게 자청 이 채널 1호 구독자입니다. 부자의 그릇에서 가난한 사람으로 잠깐 나와요. 네. 원래 그 전에 그냥 다른 모임에서 알게 됐는데 되게 책을 많이 읽고 또 제일 재밌었던 점은 저랑 되게 달랐어요. 이 사람 너무 호기심이 너무 생기는 거예요. 왜냐면 스타트업 쪽에는 형 같은 스타일이 별로 없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는 되게 호기심에 막 얘기를 했는데 관심을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스타트업 쪽에 있는 자기한테 관심을 보이지 않는데 엄청 많이 물어보고 하니까 갑자기 뜬금없이 고기 먹으러 갈래? 그래서 대낮에 고기 먹으러 가고 나를 인정했으니 지능이 높고 이런 포인트인 그렇죠. 거죠. 그때 만났을 때는 아트라상 연애 코칭 쪽 아니 사업만- 이별 상담. 이별 상담 쪽 사업만 하고 계셨는데 갑자기 유튜브를 해야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름도 지어줬잖아. 맞아, 라이프 해커. 처음에는 그냥 자수성가 청년 뭐 이렇게 써 있었는데 라이프 해커 어떠냐라고 해가지고 아 진짜로? 예. 그렇게까지 지어줬다고? 라이프 해커라고 지어줬죠 제가. 왜 화를 내? 다 까먹으니까. 사실 이렇게까지 잘 될 거라 생각 못했어요. 처음 만났을 때 조그마한 카메라 들고 막 이렇게 들고 다녔거든요. 그냥 파리바게뜨 들어가는데 그 들고 들어가고 해서 저 형도 별걸 다 하는구나. 그리고 나서 유튜브가 초반엔 잘 안 되다가 잘 되는 모습 보고 액션을 하면은 무언가는 만들어지는구나는 걸 좀 깨닫게 됐습니다. 지금도 1년이 지났지만 종합 베스트셀러 2등. 그렇죠. 책도 갑자기 한 3년 전부터 끝장나는 책을 쓰겠다는 거예요. 저는 또 비웃었죠. 다 죽일 거야 나오면 맨날 이런 얘기하면서 사실 베스트셀러 1위를 하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반신반의했던 것 같아요. 유튜브랑 비슷하게. 다 그래. 다. 예. 근데 그거를 하겠다라는 결심과 의지를 갖고 하니까 다르구나. 인상적인 거는 그걸 하기 위해서 세팅을 하더라고요. 계속 게을르게 안 썼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내가 이 책 언제까지 안 쓰면은 돈 주겠다 사람들한테. 나 지금 저기 산골에 처박힐 거니까 이제 며칠 동안 핸드폰 끊고 책만 쓰겠다. 자신의 의지로 안 되는 것들을 설계를 통해서 해내는 게 최적화 방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런 거에 대한 효과를 잘 알고 계셔가지고 그 역행자에 나온 그 개념들을 다 직접 해보고 효과 있는 것만 넣은 거라서 방탄커피가 한국에서 유행을 했던 게 이걸 먹으면 다이어트가 된다는 맞아요, 걸로 맞아요, 셀링 포인트가 들어왔는데 근데 그게 팩트예요. 궁금해서. 방탄커피를 먹으면 살이 빠지는 어떤 원인이나 기저 현상들이 있는데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되게 많고 반대로 빠지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 안 좋아지는 거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긴 한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저탄고지의 방향성이 괜찮은 부분이 많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사실 그것보다는 최적화에 훨씬 초점이 맞춰져 있긴 합니다. 저도 그래요. 아침에 탄수화물 많이 먹으면은 순간 혈당이 올라와서 기분이 좋은데 되게 금방 좀 기운이 떨어져요. 맞아, 피곤하잖아. 내가 근무하는 시간 내에서는 최적화할 수 있는 방법이 방탄커피를 섞어서 밥을 먹는 게 훨씬 저한테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방탄커피를 어떻게 보냐면 살이 빠지냐 안 빠지냐 했을 때 이게 빠지겠지. 이게 포화지방이 올라온다고 하나? 그러면서 공복 포만감을 주면서 결국에는 2-3시간을 안 먹게 하니까 그것보다는 그냥 아까 말했듯이 의사결정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이게 창시자 스토리가 원래 이 사람이 성공을 했어. 실리콘밸리에서 140kg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엄청난 질병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이걸 어떻게 뺄까 하다가 이 사람이 사업에 투자할 머리를 식품 영양학 이걸 공부해서 탄생시킨 게 이제 방탄커피인 거죠. 그렇죠. 영양학적으로는 그냥 나쁘지 않을 것이다. 그냥 추상적으로 일단 첫 번째 갖고 있고 이것만 먹으면 영양적으로는 좀 안 될 수도 있어서 저는 하루경과 이런 거 몇 개 사서 그 두 가지 딱 먹으면은 3-4시간은 밥을 안 먹어도 되니까. 네네. 그렇다고 제가 영양을 챙기거나 막 근육을 위해서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저녁에 무조건 다 먹고 한 번도 다이어트 해본 적도 없고 스팸도 맨날 먹고 막 건강 때문에 먹는 건 아니다. 그냥 최적화의 관점인 거죠. 실제로 그냥 한번 테스트 해보시면 좋은 것 같아요. 방탄커피 드셔보시고 아침에 일을 하는 거랑 탄수화물 위주로 밥을 먹어보시고 일을 했을 때 둘 중에 더 잘 맞는 게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찾아가는 게 최적화의 핵심이라고 생각해서 방탄커피가 최적화에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방탄커피 광고 하려고 했나 우리가? 매각했기 때문에 이제 이해관계가 그러네, 아닙니다. 그러네. 아까 운동하신다고 했는데 네. 저는 이제 운동까지는 못하고 아침에 좀 찬물 샤워를 합니다. 처음에 미지근물로 하다가 찬물로 고통을 이렇게 견디면서 15초 정도 하고 끕니다. 나도 한번 해보긴 해봐야겠다. 예. 똑똑한 사람들이 다 이거 하긴 하더라고. 뜨거운 물로 했을 때면 몸이 되게 다운되잖아요. 그렇게 하고 아침에 출근했을 때 퍼포먼스랑 비교해 보거든요. 근데 찬물이 더 나은 것 같아요. 근데 그거 한번 해보세요. 실내 사이클 한 1분 타기. 실리콘밸리에서 그게 되게 많이 한대요. 원래 제가 평생 조깅 안 했는데 지겨워서 못 하겠더라고. 근데 요즘은 그냥 10분씩 전 하고 있어요. 너무 컨디션이 좋아. 진짜 모든 게 다 좋아져가지고. 그러면 어쨌든 성공하는 MZ의 성공 습관에 대해서 다뤄봤는데 저는 요약 중이어가지고 이 요약을 안 하면 까먹으니까 요약을 짧게 해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아침에 일어나서 의사결정을 최소화해야 되니까 방탄커피랑 저는 아몬드를 먹는다. 3분 정도 뛰기. 두 번째. 그 세 번째 요즘 그나마 하는 거는 이제 목욕 한 10분에서 30분. 핸드폰 절대 안 보고 그냥 생각에 집중. 그럼 하루에 뭘 해야 되는지 딱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저 의견이었고 태성님 같은 경우에 아침에 일어나서 방탄커피랑 그린 요거트 정도 먹는다. 그리고 두 번째는 찬물 샤워를
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옷, 속옷, 양말 이런 걸 최적화시켜서 아침에 의사결정을 최소화하는 거. 근데 신사임당형이랑 똑같네요. 검은 옷만 입었던 게 의사결정을 최소화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 정말 머리가 좋으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아. 진짜 그게 안 돼서 그래요. 이것저것 신경 쓰기 시작하다 보면은 그냥 진짜 점심만 돼도 넉다운 돼요. 맞아. 오늘 영상의 핵심은 그런 것 같아. 아침에 의사결정이 진짜 그 양질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고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는데 그때 뇌를 좀 잘 쓰고 싶은 거죠. 돈 좀 많이 벌고 싶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뜻을 한번 이루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하라는 거고. 근데 이제 이런 거에 관심 없이 이제 난 지금도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 그럼 굳이 할 필요는 없고 사실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또 그런 욕구가 있으니까 좀 도움이 되시라고 한 거고 이게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이 루틴도 결국은 최선을 다해서 행복해지려고 노력하는 거거든요. 그쵸. 자신이 어느 때 가장 기분이 좋고 가장 이상적인지를 찾아가는 과정을 본인의 어떤 루틴을 계속 만들어 보시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뭐 행복이 있는 거다. 어쨌든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네. 나중에도 혹시 감옥에 가시더라도 뵐 수 있으면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한 명 때부터 봤는데 성장한 모습을 보니까 뿌듯하네요 제가. 필요할 때만 불렀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